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길게 보면 이 주식이 10배 대박 납니다. 사놓고 기다리면 큰 돈 벌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삼성 로봇을 길게 봤을 때 충분히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배워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을 공개하기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6,4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 한다 하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자료집이냐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리포트고요. 다른 데서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직접 총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자료집 무료로 꼭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로봇, 길게 보면 이 주식이 10배 대박 납니다. 사놓고 기다리면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미중 갈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함께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중국 사드 보복 조치에 의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드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하면 이건 문제다라는 법안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마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증시도 사실상 정말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길게 봤을 때 강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바로 이 종목이다. 삼성로봇, 삼성전자 로봇 길게 보면 이 주식이 사실상 10배 대박 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사모으면 충분히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어떤 종목들인지 삼성로봇 종목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델텍놀로지스 포럼에서 ESG 성과 소개를 진행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주요 IT 기업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저전력 반도체 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ESG 경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ESG 경영 활동과 데이터 폭증 시대에 최적화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소개를 했고요. 저전력 반도체 개발, 국내 반도체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와 한 해 6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EU 텍소노미, K 텍소노미, TCFD, SASB 등 공시 체계들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수립하고 글로벌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고효율,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를 했는데, 이 메모리 솔루션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기존 PC 위주 모바일 서버 등으로 확대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메타버스, 차량용, 그리고 로봇 등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분야가
사실상 확장이 되면서 성능, 용량, 저전력 특성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ESG 이 성과를 위해서 저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덜 쓰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 반도체가 사실상 어디에 들어가냐면 메타버스나 차량이나 로봇에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메모리 4세대 메모리 솔루션이 이득을 볼 수 있고 어디를 어디를 목표로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ESG 경영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무엇을 위해서다? 결국엔 이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결국에는 위에 하나로 표현되어 있는 로봇을 위한 이 방향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언급하고 밀고 있는 방향을 본다 한다면은 로봇이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이고 딥러닝이고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로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로봇을 만들고 보안이 취약하다면 이거는 오히려 내 사생활이 다 공개되고 내 사생활이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오히려 로봇을 만드는 게 나한테 손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굽니까? 삼성이죠. 이런 것까지도 삼성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용자의 사생활을 지켜라. 삼성전자 IoT 보안, 기술 강화,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집 벽을 통해 누군가가 내 사생활을 보고 있다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월패드 해킹 사고를 통해 보여줬고요.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 기술이 철저한 보안 없이는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월패드라는 게 뭐냐면은 각각 아파트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밖에 확인할 수 있는 이 패드들이 있죠. 근데 이 패드들을 통해서 사실상 내 거실에 있는 또는 방에 있는 이 화면을 녹화를 당하고 이걸 통해서 감시를 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카메라가 달려 있는 또는 여러 가지 나한테 스마트한 기기들이 오히려 내 사생활을 비출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단 월패드뿐만 아니라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로 집안을 살펴보고 냉장고 사용 빈도를 분석해서 멀리 떨어진 가족의 안부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전들이 더 많아지고 연결된다면 보안 위협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제품과 서비스 간 연결에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아니면 로봇 청소기 등등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죠. 스마트폰까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호환되는 외부 기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 맞춤형 경영을 제공하는 스마트 싱스 생태계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술 총력을 지금 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본 구축을 진행을 하고 제품들 사이에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은 온라인 서비스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최첨단 보안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지금 언급을 하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마리아 본넷,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수십 개의 IoT 제품을 위협했고 이처럼 영향을 받는 제품이 정말 막대하기 때문에 검사하고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방어선은 하드웨어 신뢰점을 사용해서 공동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거다. 그게 바로 삼성은 녹스 볼트 프로세서 실현하면서 엑시노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긴밀하게 접합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품의 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위협과 공격으로 사람의 분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뛰어넘었고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퍼징이 일례다라고 하면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입력해 예외 오류를 발생시킨 이후 취약 원인을 분석한 데이터고요. 실제로 이거는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 리서치, 그다음에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팀장은 삼성전자는 고객의 사생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단말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생활을 보호하는 초이스, 트랜스페런시, 프로텍션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사용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남들이 추적하거나 알지 못하게 그리고 정보에 누가 접근했는지 알려주고 맞춤형 보호 기술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비서 빅스비는 사용자가 부를 때만 깨어나고 사용자의 음성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AI 로봇 청소기 제트봇을 통한 홈 모니터링 서비스는 모든 데이터가 엔드 투 엔드로 암호화되고 모니터링 기기의 라이트를 통해 사용자들한테 기능이 켜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안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로봇을 만들고 그냥 AI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안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는 이 로봇 보안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삼성전자는 로봇에 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만 진심이냐? 그렇지 않았죠. LG도 현재 진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LG전자 첫 로봇 전문 판매 채널을 구축을 했습니다. 로봇만 판매하는 곳이 생겼다라는 거죠. LG전자가 로봇 브랜드 클로이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 영업할 유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을 합니다. LG전자가 특정 제품의 유통을 위한 전문 판매 업체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상 스마트폰을 할 때도 그러지가 않았죠. 그래서 분야별 로봇 라인업 확대에 이어 전용 판매 채널까지 확보하면서 로봇의 진심이라는 거죠. 쭉 보시면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내 주요 전자제품 판매 업체 대상으로 로봇 전문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업체 신청을 받아 기술, 영업, 역량을 평가해서 10월 중에 첫 로봇 전문점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로봇 제품은 클로이 시리즈를 판매 영업하는 채널입니다. 가이드봇, 서브봇, 바리스타봇, 셰프봇, 살균봇, 캐리봇 등 LG 클로이 전 라인업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판매점을 두는 거는 첫 시도입니다. 생활가전이나 아니면 LG 전문 대리점이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이 필요에 따라서 뭐 에어컨도 팔고 아니면은 뭐 청소기도 팔고 다 팝니다. 근데 로봇만 파는 판매점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로봇 전문점 도입으로 경쟁 차단 효과도 노리고 있고요. 로봇 전문점은 시중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국산 로봇을 포함해서 기존 로봇 판매점이 주 대상으로 아마 경쟁을 해서 이번에 이겨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영역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이나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 채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 LG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에어컨과 그 다음에 세탁기와 TV는 같이 팔지만 로봇은 따로 팔겠다라고 이번에 진심을 보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LG도 LG 로봇 클로이를 전문 판매하는 채널을 이번에 개설하겠다라고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휴대폰 딴 건 다 모르겠는데 로봇만큼은 따로 팔겠다라고 이번에 보여준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도 로봇 투자라든가 로봇 개발에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현대로템과 손을 잡고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기업 중 하나죠. 한국 최초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인간형 로봇 휴보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이 됐고요. 2000년 일본의 혼다가 개발한 로봇 아시모에 이어 200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키 120, 몸무게 55kg,
35cm의 보폭으로 1분에 65걸음을 걷습니다. 휴보를 개발한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오주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명예교수는 2011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보의 공동개발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정우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의 로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동 로봇, 작업 로봇 등 이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제공하는 종합 로봇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정우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인간형 로봇은 아직 미완 단계고 상용화 단계까지 가야 할 길이 매우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창업 초기부터 큐보의 선주문 요청을 받아 매출을 실현해 왔고요. 당시에 휴보 6대를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아이템을 발굴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2012년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전 세계 6곳의 관측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운트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사실상 군사 목적을 이용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을 통해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현대 로템과 보시면 이 국내 최초로 군용 다족 보행 로봇 개발 사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뭐 임무 장비라든가 원격 조종 장치라든가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족 보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봇에 뭐 총도 달리고 무기도 달리고 하면서 이제 군에 납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수들이 기술력으로 차린 기업들이 성장하고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정부와의 이런 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로봇 성장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만의 사업이고 대기업만의 먹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정말 수익을 낼 수 있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있는 사업이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니 대한민국 기업들만 이렇게 뭐 창업하고 대한민국 기업들만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미국에서도 지금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로봇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대 로봇 도시를 키우는 미국입니다. 어디? 보스턴, 피츠버그,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만 창업이 10배 늘었다. 로봇 시장, 로봇에 대한 기대감, 로봇에 대한 개발이 10배 이상 이미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미국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 인재 자본 기술을 빨아들이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을 바꿀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육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는 MIT, 하버드, 피츠버그에서는 카네기 멜런,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탠퍼드, UC 버클리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 로봇은 대략 한 2배 그리고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3배 정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보스턴, 피츠버그, 실리콘밸리에선 도시마다 세계 로봇 수도를 목표로 로봇 클러스터를 만들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 보스턴, 카네기 멜런, 피츠버그, 스탠퍼드, UC 버클리, 실리콘밸리 초일류 대학이 중심으로 연구, 교육, 창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로봇 투자는 약 26조 규모로 전 세계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새 도시가 미국의 로봇 패권을 위해 힘을 합친 것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 AI 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미션으로 내걸었고요. 그래서 새 도시의 로봇 클러스터는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이미 성장을 했고 앞으로 10배에서 그 10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배 이상 성장할 걸 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남짓을 달려 도착한 시포트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매스 로보틱스 이곳은 MIT, 하버드, 보스턴대 실험실에서 개발된
로봇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창업 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금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스로보틱스 공동 설립자 조이스 시도폴로스는 실리콘밸리가 아닌 보스턴을 전 세계 로봇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수도로 키우기 위한 중앙정부 C 대학 기업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박이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락한 도시였던 피츠버그에서도 로봇 AI 중심 첨단 도시로 바뀌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 미국 대학가 곳곳에서 이 로봇 산업 관련한 개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아마 이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3대 로봇 도시 보스턴, 피츠버그, 실리콘밸리에서 10배 이상 로봇 성장성이 나아지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미국 보스턴 그리고 피츠버그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정말 로봇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미 10배 이상 성장을 했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미 10배 성장했고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럼 미국에서도 대박이고 중심이네요. 근데요. 한국이랑 미국 말고 거기에 반대돼 있는 중국도 사실상 로봇에 좀 진심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심이다. 중국 로봇 산업 시장 규모가 올해 23조 원 돌파 예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로봇 산업 시장 규모가 2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 로봇 산업 발전 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 로봇 산업 시장 규모는 약 23조 3,508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천억 위안, 그 천억 위안이 아까 얘기한 대로 23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산업용 산업용 로봇 시장이 약 50% 이상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서비스 특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간 중국도 산업용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있는 상태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자동화, 디지털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로봇 기업들은 신에너지, 리튬 배터리,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 침투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좀 깊숙이 들어갈게요. 산업용 로봇의 뭐 진심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진심인가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보니까 중국은 산업용 로봇 소형 경량화 추세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가볍고 작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보시면은 텐진 무역관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중국 소형 경량 산업용 로봇 출시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은 2016년 이후 생산량이 매년 증가했고 2021년 약 36만 대로 약 5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로봇의 부피를 절반을 줄이거나 신소재를 활용해 중량을 줄인 로봇들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2021년 로봇의 판매량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70%, 1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부피는 약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쿠카는 기존에 출시된 모델들과 동일하게 120kg 하중을 지투하면서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리즈를 또 어, 출시를 했습니다. 무거운 철강 대신 알루미늄 합금, 탄소 섬유 신소재를 활용한 로봇도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의 이런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한 로봇이 20% 이상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화, 경량화된 로봇의 출시가 늘어나면서 소형 감속기, 서브 모터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용 감속기 서브 모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 22% 증가했고요. 수익 감속기 서브 모터 시장 규모도 약 29억 위안, 1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플렉시블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로봇이 중국에서 충분히 산업용 로봇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로봇이 만들어질수록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소형 감속기와 서브 모터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바로 모터와 감속기가 로봇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결국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다? 모터와 감속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제어와 고속 응답을 위해서라면 산업용 모터 시장과 기술 동향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AI, 5G,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솔루션이 제조 현장에 속속히 구축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신기술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터입니다. 고정밀 고속 제어를 위한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모터의 중요성이 지금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보시면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장비의 소형화 흐름 속에서 협동 로봇, 제조용 로봇의 도입이 시작되면서 서브 모터 솔루션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보는 추종한다, 따른다라는 의미로 명령을 따르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 모터는 모터와 제어 구동 보도 이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모터를 사용해서 구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치 속도를 명령 제어시키는 경우를 서브 모터로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어가 되는 모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의 확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년 4%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형 모터 산업 시장은 서브 모터의 최대 수요처인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전기의 경우에는 정밀 가공 기계용 모션 제어와 산업용 로봇 제어 분야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브모터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럽이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제어기, 감속기, 소프트웨어에서도 기술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화두로 꼽는다면 협동 로봇과 무인 운송 로봇을 꼽을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모터 성능은 물론 소형화, 설계 편의성, 감속기 드라이브 등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정밀 제어에 필수한 게 감속기다. 고정밀 고속 제어 등이 중요한 게 감속기인데 감속기는 모터의 부속 부품격으로 구동 원인 모터의 결합 출력 회전수를 감소시켜 높은 회적 출력 토크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자전거의 기어 변속에 따른 힘과 회전수 차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기한 대로 이거죠. 작은 거, 큰 거 하면은 이제 큰 힘으로 작은 걸 돌리지만 결국에는 이제 얘는 뭐 세 바퀴 돌려도 얘는 뭐 한 바퀴도 안 도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속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터만으로 출력 회전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감속기로 조절을 한다라 생각하면 됩니다. 높은 회전 에너지를 전달해도 변형과 파손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터보다도 높은 내구성과 기술력을 요합니다. 형태상, 방향성, 치부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감속기가 있는 부분이고요. 로봇에는 감속기가 너무나도 핵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 독점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와 나브테스코가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5%를 독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서 중요한 건 정밀 제어와 고속 응답을 위한 감속기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정밀 제어를 위한 감속기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 보시면 로봇용 정밀 모터 감속기 시장 빅뱅 하면서 나왔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첫 번째 SPG입니다. 로봇 산업을 성장 산업 꼽으며 급격한 성장 안에 SPG가 있고 정밀 제어용 모터 및 감속기 제조업체고 일본 제품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SPG가 개발해서 매출을 영업이익을 늘리고 있다. 하나 있고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로봇 모션 제어기와 엔코더, 터치 패널 등 경쟁력 강화의 결실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양대축인 로봇 모션 제어와 에너지 제어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세 번째입니다. 해성 TPC고요. 승강기용 감속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당연히 로봇용 감속기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고 사실상 매출은 나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울은 PTS입니다. 에너지 건설 제철 플랜트
산업용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충분히 이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여러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로봇 감속기입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KPF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하고요. SPG, 해성 TPC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PTS는요. 진작에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KPF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눌림목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괜찮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입니다. 관심 가져도 되는 구간이니까 지켜보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눌렸으면 좋겠다. 28,000원 근처 오면 관심 가지시고요. SPG와 해성 TPC 모두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감속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 이미 로봇 산업은 미국에서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서브모터 그리고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관심 갖겠습니다. 근데요, 로봇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어,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난 앱스토어, 나는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각 스마트폰 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된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있죠? 이거 누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 있죠?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2차 전지 자료집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8월 25일 추천주, 24일, 23일, 20일, 19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죠. 이 추천주까지도 다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무료 정리해드리니까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있었고 그 관련주까지 정리를 다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LNG 이슈가 있었죠. 근데 왜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다 올려드리죠. 이것만 봐도 최근의 이슈들, 관련주들 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플은 다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